김태효 차장님. 네, 김태효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PPT 좀 보여주세요. 여기 김태효 차장님 이름 올리신 거 맞죠? 그때는요. 올리신 거 맞죠? 네, 이름은 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백인 선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근데 왜 지금은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네.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 그랬죠.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예.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차장님은 지금 말대로라면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누가 생각합니다.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알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국민의힘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입니까?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힘도 뉴라이트를 악용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일본이 한반도 2006년 한일 관계가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후방 지원이다. 네. 자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논문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두 번째, 기술하고 네. 일본에서도 찬반이 있는 소위 보통 국가화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평화 세력들은 이 보통 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화,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효 차장님이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4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정부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자, 질의 과정에서 이준숙 위원장께서 뉴라이트 관련돼 가지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은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건국절 관련된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도 있고 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있어 강제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뉴라이트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뉴라이트가 여기 제가 금방 얘기한 이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한 뉴라이트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아니.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으니까 그 뭐 여러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모두 얘기했듯이 독립기념관장이 그냥 학자로서 그분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냥 학자도 양심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가면 안 된다. 이게 광복회에서도 밀정이 있다고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복회장이. 그리고 지금 위원장은 장관급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연인 신분이 아닌 거예요. 사상의 자유보다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 장관급 고위공직자라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는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여기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저는 사상의 잠깐 자유가 기다려보십시오.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럼 얘기해 보세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제가 탄핵 심판 거기에 말씀하세요. 끝나고 이게 왜 탄핵 말씀드릴 심판하고 연결이 기회가 됩니까?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본인 생각을 얘기 그 생각도 얘기 못 합니까? 적절치 않은 것 못하세요?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거는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잘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건데 거기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적어도 이런 고위공직에 하실 분은 이런 뉴라이트 이 사관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공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일제가 우리를 수탈해 갔는데 그분들 뭐라고 주장합니까?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걸 동의합니까? 아니면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근대화에 기여했다. 이거는 강제 병탄해서 고통을 준 게 아니고 그 시각에 동의하세요? 그건 그 사상의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동의하고 말고는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상의 중요하고 자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상의 자유도 지금 그 자연인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자연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직무 중지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가 일제나 일본인들이나 할 수 있는 정말 친일파나 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제가- 사람으로서 예.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제한테 그러면은 만약에 이념이 하나 그만하십시오. 있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제 대한민국에 충성하실 이념입니다. 분이라면은 제가 얘기하는 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본인도 저와 의견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제가 지금 이런 기회를 드린 거 아닙니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남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기회를 드렸는데 바로잡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뉴라이트를 잘못된 게 아니면 좋다고 생각한다,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 사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관급 고위공직자 하지 마시고요. 창피합니다. 부끄럽고 역사와 소소하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다. 평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3년도 5월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근거가 뭡니까?
그때는 그 전쟁기의 영국의 그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그 수준 이런 걸 얘기하고 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2023년에 인터뷰한 건데 시점을 한국인의 시점을 어디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40년대 영국의 시민보다 우리의 현재의 국민들이 한국 국민의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 시민적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한국인은 1940년도에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지금 어떻게 그런 얘기 이렇게 뻔뻔하게 하시는? 아니 뻔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뻔뻔한 건 하신 아니고 말씀입니까? 이거는 그 문맥에서 애국 40년대 영국의 그 기준 그 당시가 그 전쟁 히틀러와의 전쟁 때였습니다. 그때의 그 애국심, 그거 특히 공직자들의 그 애국심의 정도가 우리가 현재 그 우리 그 국민들이 그 국가를 대해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거보다는 더 강했던 것 같다. 궤변이죠, 이런 궤변. 말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궤변은 아닙니다. 네, 우리 광화문에서 그거 그렇게 말씀하고 다녀보세요. 광화문에서 돌 맞습니다. 돌 맞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더 우리 역사에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거는 좀 깨닫고, 역사에서 교훈을 받자, 이런 게 제 의도였고요. 자기 비하는 아니죠. 근데 역사에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그렇게 자꾸 회피하려고만 해가지고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를 못합니다. 국민도 잘못했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 식민지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저 퇴장당하고 퇴출당한 거 아시죠? 위원장님, 도저히 묻고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저는 절대로 개돼지만도 못하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이사장의 발언을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퇴장을 요청합니다. 추후에도 계속 질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질타를 잘 유념하셔서 이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을 그때 다시 하시고 문정복 의원님의 요청을 그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친일파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독립운동을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었다. 일제 피해자를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 강제동원 위안부를 과장된 측면이 있다. 서구 식민주의를 지배자와 종성민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거는 제가 쓴 이딴 글이 발언을 아니요. 합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해방 전후사의 제 인식에 그 집필한 30여 명의 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생각과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편집을 했을 뿐이고 같은 그 생각이니까 책에 필자들의 참고한 거죠. 글을 모은 것이 저 책이었습니다.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아이. 그런데 세관에서 차장님을 왜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거두절미하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일본의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헤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조차 일본의 눈치를 봐가면서 임기 내내 비공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규모는 지난 정부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작전 구역하고 무기 체계를 공개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요? 네. 혹시 규모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김태호 차장께서 대통령에게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국방 안보 2차장 소관이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대일 외교를 보면은요, 국민들이 정말 마치 우리 주권이 일본에게 다 넘어간 것 같은 심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9가지 기준의 핵심은 PPT가 나오고 있죠. 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라이트의 판별 기준이라고 광복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PPT를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PPT를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네.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대통령의 협업해서 의견을 써갖고 나온 반영합니다.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유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광복절 건국절이라고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표현한 것이 광복회 유라이트 기준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 하고 연설은 계시잖아요. 임시정부하고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 건국의 연속 성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네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했다고 인정하시죠? 했더니 예 해요. 대한민국이 45년에 광복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코멘트하지 않습니다. 김영관장님,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이 되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때도 코멘트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묻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적 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자, 이후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고요. 아니 역사적 사실은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고요. 견해를 네. 묻는 겁니다.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좀 낮춰서 하세요. 예.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독립기능관장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존중합니다. 예, 우리 정부의 정책은 개인적인 입장은요? 개인적인 입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정의 보훈부 장관님 적절한 답변입니까? 강 장관님은 이 답변에 대해서 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첫 번째 것만 동의하셨고 그 당시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은 헌법을 중시하고 외교부의 공식 문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모든 공직자와 국민은 그에 부합하는
그런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소신은 다르다. 기념관장으로서는 그렇다. 취임 이후의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고 조치하셔야 될 거고요.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의 소신과 정부의 입장, 직무상 판단이 다를 때 공직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처신입니까? 장관님.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헌법이라든지 관련 법이라든지 알겠고요. 공식문서는 그에 준하는 걸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지켜야 되겠죠. 예, 지키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을 때는 그 공직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야죠. 네, 우리 김나경 원장님, 그 소녀상을 지키는 수요 집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셨죠?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집회를 반대하는 시위 하신 적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수요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요 집회는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 안 하십니까? 제가 뭐 동의까지라고 여쭤보진 않겠지만 수요 집회를 반대하십니까? 그 답변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소녀상 지키는 수요 집회 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 집회를 제가 동의하냐고까지는 안 여쭤보는데 반대하시냐고요. 반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집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니요, 수요 집회.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를 지지하는 소녀상 지킴이 수요 집회를 예. 반대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어떤 그런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반대는 안 한다? 거거든요. 예. 지지도 안 한다는 예, 것은 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의 쌀을 일제가 수탈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요?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이 발언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예,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까? 별 차이 없으시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인도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인도의 물자를 영국이 수탈했습니까? 인도가 수출한 것입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예를 들어서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러니까 시장 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돈 주고 사갔다. 일본이 돈 주고 사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위 미국 공출이 일어났고요. 공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그거를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게 수출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탈로 그래서요. 원장님 말씀은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돈 주고 사갔다. 그래서 수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얘기한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출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시장 거래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시장 거래로 이어졌다는 말이 뭘 그렇게 어렵게 해요? 돈 주고 사갔다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제값 주고 사갔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제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100원짜리를 10원에 가지고 갔으면 그게 수출이에요? 수탈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뭔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면 제 가격에 사갔다고 지금 어디 근거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쌀을 제 가격을 주고 사갔다는 근거 내놔 보세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농민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도시 시장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팔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다 수매를 해서 싼 값에 수매를 해서 그거 그대로 일본에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은 학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별의별 학자들이 다 있으니까
논거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막 한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로서 그런 말은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런 학자도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 자리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의 원장이 이 동영상을 틀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옳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우리 저 근현대사에서 일본이 수탈해 간 쌀들은 수출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리하실 겁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의 주권을 한국인 인민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수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빼앗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 동영상의 경우는 그 얘기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같이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얘기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시기의 역사의식은 획일적인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감성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탓이 크다. 이 발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역사교과서 틀렸어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사를 연구했으면 경제사만 하지. 왜 한국 역사에다가 이런 쓸데없는 경제사를 접목을 시켜갖고 국민들을 호도합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제시대에 우리 쌀을 가져간 게 수출이냐 수탈이냐 물어보세요. 원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 반일 종족주의 쓴 작가들 6명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학자로서는 뭐 그런 학자도 있고 이런 학자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학 원장 자리 제의 왔을 때는 거절하셨어야죠. 적어도 그런 사관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국가기관의 장으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19년도 김 원장께서 저술한 그 김영훈 서울대 교수하고 함께 이용은 작성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보면 한국인은 거짓말하는 국민, 위안부는 자발적 성매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빈약하다. 일제 식량 수탈, 강제동원, 강제징용 없었다. 이런 것들을 수록했어요. 여기에도 그 동의를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는데 책을 어떻게 같이 써요? 그 글은 이용훈 교수가 집필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집필한 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 파트의 분야를 집필했습니다. 정말 제가 윤석열 정부의 그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소름 끼치도록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는지